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동영상이 중간에 끊겼어. 아직 1교시 진행 중이고 이게 그러면 굳이 따지면 1교시의 두 번째 파일이야.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온실효과가 지구 입장에서 보면 패딩 같은 거야. 근데 지구가 추울 때는 이 패딩이 도움이 되지만 현재 우리의 지구는 적절히 이미 충분히 따뜻한 상황. 우리 주위를 봐봐. 여름 같은 경우 덥잖아. 근데 요즘에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게 뭐냐면은 내년 여름이 더 덥고 그 다음에 더 덥고 앞으로 한마디로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이 제일 덜 더웠던 여름이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여름이 더 더울 거다 이거지. 얘들아 이번 여름도 지금 오늘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한 일주일은 더 더워. 얼마나 덥냐. 최근 한 진짜 2주 동안 겁나 더웠지. 맞잖아. 너무 덥잖아. 그나마 오늘은 한 3도 이렇게 안 되지.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대낮에 서울도 막 37도 막 38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내년이 더 더울 것 같대. 그게 대표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온실효과만이 원인은 아니야 얘들 정확한 건. 근데 온실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실효과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온실효과가 도대체 어떤 효과인지를 생각보다 잘 몰라. 그치? 온실효과 잘 몰랐잖아.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우리의 대기는 아이니 너 입은 이런 면티, 선생님 입은 셔츠 정도의 역할을 해. 근데 온실효과가 생기면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패딩을 입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게 패딩이라는 게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울 때는 효과가 있어. 근데 더울 때는 패딩 입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치? 근데 현재 지금의 지구는 이미 한 봄이나 여름쯤의 날씨야. 그 패딩이 필요가 없는 날씨야. 근데 거기다 온실효과가 생기면 패딩 입는 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온실효과가 안 좋은 거야. 근데 만약에 지구가 그 옛날 여러분도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지구에는 한때는 빙하기도 있었고 그지 그런 거 들어는 봤잖아. 그럴 때는 온실효과가 필요했던 거야. 온실효과가 그런 거야. 결론 핵심 온실효과가 생기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져가 포인트야 일단은. 자 그러고서 저 끝에서 두 번째 줄 밑줄을 쳐봐. 아니나 밑줄을 쳐봐. 녹조가 증가하고 물고기가 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온도가 뜨거워져.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보통 바닷물에 살잖아. 강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이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물고기들은 물에 살잖아.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 앞에 기체의 용해도 배웠지. 기체의 용해도는 얘들아 선생님이 뭐 생각하라고 했어? 사이다 생각하라고 했어. 그럼 아이나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돼? 한마디로 많이 녹아 조금 녹아.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녹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속에 원래는 산소들이 들어있어. 강물일 수도 있고 바닷물일 수도 있어. 원리는 똑같아. 산소가 들어있어. 산소가 들어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산소들이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와. 얘들아 물속에도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미량의 산소가 녹아있는데 물고기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알죠? 물고기 지나가잖아. 그럼 얘는 아가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가미가 뭐 하는 거냐? 물이 쓱 지나가잖아. 그럼 아가미가 신기하게도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만 쏙쏙 뽑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어.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어. 우리는 아가미가 없잖아. 근데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는데 이 아가미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물속에 녹아들어 있는 산소들을 쏙쏙 뽑아먹는 역할을 얘는 할 수가 있어. 신기하게도. 그래서 물고기는 계속 헤엄을 쳐야 돼. 가만히 있으면 대신에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아가미를 통과하는 물의 양이 적어지니까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계속 헤엄을 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산소를 흡수하려고. 왜? 많이는 필요 없어. 근데 없으면 죽어.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산소들이 뜨거워져서 온도가 상승하면 산소들이 빠져나가니까 물속에 원래 녹아있던 산소들의 양들이 줄어들어. 응?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산소를 뽑아먹으려고 해도 산소의 양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사람 같으면은 예를 들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여기 산소가 부족해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문 열고 나가. 아니면 환기를 시키든가. 그런 뇌가 있잖아. 그럼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다가 산소 없네 이상하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야. 뭐 어디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가지고 막 물고기가 막 물위로 둥둥둥 떠오르는 거야. 그게 다 산소 부족이 그런 경우야. 그래서 온실효과랑 그럼 산소 부족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 온실효과가 되면 물의 온도가 높아져.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 용해도가 줄어들어. 용해도가 줄어든다는 게 뭔 소리냐면 녹아있던 애들도 빠져나온다고. 간단히 말하면 미지근한 사이다가 돼버리는 거야. 자, 물고기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아니나 적어봐.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물속의 산소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결론은 물고기가 숨쉬기 어렵다 그런 뜻이야. 빨리 앉아. 아니, 나 이해됐지, 그러면은? 뒤에는, 아이는 아까 질문 없다 그랬고, 너 숙제한 거 채점 다 했어? 56페이지 봐봐. 거기서부터 숙제였잖아. 풀려있어, 안 풀려있어? 풀려진데. 채점이 안 돼 있어? 빨리 지금부터 채점해. 이준아, 56페이지, 57페이지에서 질문 있어? 하나 틀리는데. 이해는 된다 이거지? 그럼 조금 기다릴 테니까 빨리 채점해. 자,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우리 교재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지만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풀리고 채점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풀어주는 게 뭐 많이 풀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문제가 막 전부 다 어렵고 그러진 않으니까 선생님이 한두 개 정도만 풀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진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문제는 풀려 있어야 된다 이거야. 응? 자, 그러면은 56페이지 지금 한 친구가 잠깐 채점하는 중이라 한 1분 정도만 기다려보자. 근데 여기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보니까. 뒤엔 어려울 만한 게 있나? 저기 한 6번 정도? 아이나, 영성평가 2회 6번도 풀었어? 뒷장에. 봐봐. 이것도 돼? 이 정도? 이준이는 어떠냐? 다음 내용만. 이런 거 계산하는 건지 할만하고, 이거는 뭐 충분히 뭐 별거 아니니까, 그치? 괜찮게 했어? 아까 틀린 거 뭐였어? 맞죠?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답지 한번 읽어, 답지 한번 읽어. 7번은 내가 풀어줄게. 이거는 이렇게만 부피분에 지각하면 되잖아. 20이 들어있었어. 현재 눈금이 얼마야? 뭐라고? 뭘 0.8이면 28이지.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30인데. 왜 그래, 왜? 그러면 원래 20이었다가 현재 눈금이 얼마라고? 그러면은 이 물체의 부피가 얼마인 거야? 8인 거지.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8분의 21.2. 야, 8분의 21.2가 하면 대충 83, 24니까 3보다 조금 작겠다. 그럼 답이 눈 어리고 봤을 때 몇 번이냐?
이거겠지. 대충 봐도 되거든. 이게 여기서 20이었다가 28이 되었다라는 개념. 자, 7번은 내가 풀어볼게. 자, 이거 7번 볼게. 7번. 얘들아, 지금 뭐 풀을 거냐면은 57페이지 57페이지의 넘버 7번 풀어볼게요. 넘버 7번 볼게요. 자,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래. 일단 용해도 곡선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용해도 곡선을 봤더니 일단 질산칼륨이 뻘건해가 온도에 따른 용해도 편차가 되게 커.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한마디로 뜨거울 땐 겁나 많이 녹고 차가울 땐 별로 안 녹는다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염화나트륨이 뭐라고 해서 소금이라 그랬어. 소금은 뜨거운 물이나 찬물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 보다시피. 그래서 제일 이 그림을 보면서 우선 야, 온도에 따라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애가 누구야? 질산칼륨이네. 온도에 따라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애가 누구야? 염화나트륨이네.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일단 그림 보자마자. 여기까지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해 볼게. 질문이 뭐냐?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그럼 1번부터 볼게. 온도가 높을수록 여기 중에 염화나트륨 빼고는 전부 다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무조건 증가해. 그러니까 사실 냉정히만 하면 염화나트륨도 거의 변화 없다가 맞긴 맞는데 어쨌든 코딱지만큼 증가하는 애. 어쨌든 확실한 건 염화나트륨조차도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니까 답이 아니란 뜻이야. 2번 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물에 관한 용해도는 질산나트륨이 자, 0도씨 찍어봐, 얘들아. 0도씨가 제일 왼쪽이 0도씨야, 온도 기준으로. 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물에 관한 용해도는 질산나트륨 찍어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찍어봐. 자, 질산나트륨은 여기쯤에 있고 염화나트륨은 여기 있으면 있어. 그럼 얘보다 계속 용해도가 크냐? 유빈아, 맞아, 틀려? 큰 소리로. 맞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밑에 있는 지점이 없잖아. 계속 위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얘보다 크지.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 3번 20도 찍어봐. 또 20도에서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가 대충 어느 정도냐? 그림에서 보면 40이 조금 안 돼. 20도에서 위로 올려보면. 유빈아, 이해돼 안 돼? 근데 유빈아, 20도 또 찍어서 황산불이 쭉 올려봐. 그럼 황산불인 용해도 어디쯤 걸려? 대충 한 20 언저리쯤 걸리지. 그러면 용해도가 누가 커? 20도에서는 뭐라고? 염화나트륨이 더 크지? 그럼 3번이 맞아, 틀려? 맞는 말이니까 답은 아니지. 우리 지금 틀린 거 고른 거니까. 4번 40도의 물 100g에 질산나트륨. 자, 또 40도 찍어봐. 40도에서 위로 쭉 올려서 저 녹색 만날 때까지 가봐. 그럼 용해도가 대충 얼마쯤 걸리냐면 40도에서 쭉 올리면 한 110쯤 걸려. 120이 안 돼요, 확실한 건. 120이 확실히 안 돼. 녹색. 아니나,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120g을 녹일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120g 녹기 전에,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120g 녹기 전에 이미 포화용액이 돼. 그러면 유빈아, 4번 맞아, 틀려? 틀렸으니까 답이 4번이라고. 그 다음 5번도 읽어보면 맞는 말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지? 여기까지 해서 57페이지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58, 59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서 너 뭐 틀렸냐? 불러. 틀린 걸 불러. 몇 번만 큰 소리. 왜냐면 너 특히 너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 입모양이 안 보여. 그래서 네가 웅얼웅얼하면 난 안 들려. 너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니네 알다시피 마스크 야, 너 내한테
이렇게 나한테 내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면 안 들려?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너도 안 들리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나도 안 들리지. 응? 자, 불러, 큰 소리로. 2번이랑 2번, 7번이랑 2번, 7번, 8번이랑 어. 10번이랑 2, 7, 8, 10. 자, 지금 질문 나오게, 이 중에는 유빈이가 분명히 실수해서 틀린 것도 있을 텐데, 동영상도 찍고, 또 동영상 보는 친구는 또 어떤 게 틀렸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좀 여유있게 풀어볼게. 그래서 지금부터 2번,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 페이지가 58, 59. 페이지 58페이지에, 지금부터 2번, 7번, 8번, 10번이었냐? 2번, 7번, 8번, 10번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먼저 2번부터 볼게. 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옳지 않은 거에 이건 뭐야? 잠깐만. 8번에 70페이지가 아니구나. 잠깐만. 뭐야 이게? 잠깐만, 나 체크 좀 한번 하려고. 여기 여기지? 어, 8번, 10번 서술형이구나. 자, 먼저 2번부터 볼게요. 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를 고르래요.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당연히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라고 쳐. 그럼 물을 많이 끓이면 어떻게 되느냐? 100도에서 끓는다는 변하지 않아. 그럼 물을 많이 끓이면 어떻게 되냐? 그냥 끓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 그리고 물을 조금만 끓여. 역시 100도에 끓어. 대신에 물을 조금만 끓이면 금방 끓어. 그러니까 온도는 변하지 않아. 물질의 특성이야.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다. 1번, 그러니까 1번 맞는 말, 그리고 2번도 맞는 말이지. 색깔, 맛, 냄새는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시로 변하는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소금이 짠맛이야. 그러면 소금이 짜지 않은 소금이 없어. 왜냐하면 안 짜다. 그럼 걔는 소금이 아닌 거야. 설탕이 단맛이야. 근데 어떤 애를 먹어봤더니 달지 않아. 그럼 설탕이 아닌 거야. 그러면 3번도 맞는 말. 아니, 이거 뭐냐. 3번,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3번이 틀린 말이지. 3번이 틀린 말.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넌 몇 번 골랐어? 1번 골랐어? 물질의 양이 달라져도 끓는 점은 변하지 않아. 대신에 끓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야, 유빈아. 양이 달라져. 여기 소금이 이만큼 있어. 먹으면 어떤 맛이야? 짜. 그치? 여기 소금 이만큼 있어. 너 한 번에 다 먹으라 그랬어. 짜. 대신에 많이 먹으면 겁나 짜겠지. 그러면 쬐끔 있다고 안 짜? 쬐끔도 짜. 당연히 많으면 더 짜지. 그 성질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7번 볼게. 다음의 현상들고, 야, 유빈이 7번은 몇 번 골랐어? 7번에 5번이요. 뭐라고? 5번 골랐다고? 야,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알지, 유빈아? 너 사이다 같은 거 글라스에 이렇게 따르면 밑에서부터 흰색 뽀글뽀글 거품 올라오는 거 알지? 그게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가 왜 그러냐면 원래 사이다는 얘들아 공장에서 만들 때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물 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정상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막 억지로 쑤셔 넣는 거야. 억지로 쑤셔 넣고서 병뚜껑 꽝 닫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속에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어거지로 녹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따는 순간 어떻게 돼? 외부는 대기압을 우리가 평균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해. 근데 사이다 속의 압력은 2기압 혹은 3기압 정도 돼. 그러니까 사이다 속의 압력이 무조건 압력이 더 크지. 압력을 키워서 한마디로 억지로 매겨놓은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음식을 억지로 옆에서 누가 총 들고서 너 이거 밥 한 공기 더 먹어. 그래서 이만큼 먹어놓은 거야. 나 배불러 뒤지겠는데. 그러다가 이 총 들은 사람 저로 가면 어떻게 돼? 우리 가자마자 약 하고 토할 거 아니야. 병 따는 게 딱 그런 상황이야.
억지로 녹여놨으니까 뚜껑을 열자마자 바로 토한다고. 그 사이다 그 기체들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기체가 얼마나 압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녹았어, 조금 녹았어. 많이 녹았어, 조금 녹았어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야? 그 용해도란 말이야. 사이다 얘기가 나오잖아. 밑에 염소는 몰라도 돼. 몰라도 이미 용해도라는 거 위에 두 줄로 끝났잖아. 유빈아 이해 돼, 안 돼? 됐지? 8번 가볼게. 8번. 그림은 일기압에서 물과 에탄올의 양을 달리했대. 일단 물과 에탄올을 양을 달리하여 가열을 했대. 그러면은 일단 유빈아 A랑 B 찍어봐. A랑 B를 찍으면 끓는 점이 똑같지? 그럼 A랑 B가 같은 물질이야. 대신에 유빈아 둘 중에 누가 빨리 끓었어? 가 빨리 끓었지. 이유는 뭐냐? A가 양이 적었을 거야. 그리고 알코올이 에탄올이 참고로 끓는 점이 78.4도인데 이것까지는 다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대충 한 78도는 외우라고. 한마디로 알코올이 물보다 빨리 끓어. 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극단적으로 온도는까지는 못 외워도 돼. 근데 알코올하고 물이 있으면 알코올이라는 애가 대충 한 80도쯤 돼서 물보다 무조건 빨리 끓어. 이거는 까먹으면 안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은 일단 A, B는 무조건 알코올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봐봐. 그래프를 보면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끓었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끓었어. 그러면 이게 둘이 알코올이야. 그래서 얘가 A고 지금 보면은 얘가 B잖아. 알코올이야. 그리고 C를 봤더니 C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끓었어.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D를 봤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끓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같은 물질이고 C랑 D가 쉽게 말하면 물이고 A랑 B가 여기서 알코올인 거야. 그럼 차이는 뭐냐면 얘는 작은 양의 알코올, 얘는 많은 양의 알코올. 자, CD는 물이니까 얘는 작은 양의 물, 얘는 많은 양의 물. 이런 차이인 거지. 이유는 뭐냐? 물과 알코올밖에 없는데 끓는 점이 얘가 높아. 그럼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얘는,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를 따져보면 여기는 대략 100도씨 나올 테고 여기는 온도를 따져보면 78.4도씨가 나온단 말이지.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 CD가 물이고 AB가 알코올이야. 그럼 유빈아 가부터 해볼게. 가가 뭐냐? 작은 물이야. 그럼 가가 누구야? C. 나는 D. 그지? 자 이제 다는 그렇지. 끝. 가가 A니까 마지막으로 라는 자동으로 B가 되겠지. 끝.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서술형 문제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서술형 문제 10번 표는 일기압 25도씨. 야 여기서 일기압 25도씨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이제 표준 상태라고 불러. 보통 25도씨 아니고 보통 20도씨. 표준 상태가 20에서 25도씨. 지금 우리 딱 교실 온도가 내 생각에는 한 20, 한 2, 3도쯤 될 것 같아. 에어컨 틀어놨으니까. 에어컨 안 틀었으면 한 30도 올라가는데 딱 우리 교실 온도가 대략 20에서 한 22, 3도쯤 될 거야. 요걸 이제 보통 상온 혹은 표준 상태 이런 표현을 써. 자, 크기가 다른 철과 알루미늄 조각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했어. 그 다음에 철 작은 애가 있어. 철 큰 게 있어. 근데 유빈아 이게 뭔 소리냐면 나 봐봐. 철 조각이 요만한 애가 있고 철 조각이 좀 큰 애 있어. 근데 얘는 작은 대신에 가볍겠지. 똑같은 철이라도 얘는 커지니까 무겁겠지. 하지만 밀도를 계산하니까 철이라는 애는 밀도가 7.9라는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큰 철하고 작은 철하고 밀도가 같아 달라? 밀도는 같아요. 그럼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아니다? 특성이 될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커지면 무거워져. 근데 무거운 게 밀도가 아니야. 밀도는 무슨 개념이냐? 야, 커지면 당연히 무거워지지.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따진 거야? 야, 전부 다 1세제곱센티미터를 똑같이 만들어. 그러고서 비교해봐. 그게 밀도야. 크기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되잖아. 불공평하잖아. 그치? 그 밀도라는 개념이, 야, 다 똑같이 만들어. 어떻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 정육면체로. 그러고서 몸무게 재봐. 누가 제일 무거워? 이게 밀도라고. 응? 그런 뜻이야. 그리고 알루미늄도 보니까 작은 게 있고 큰 애가 있어. 그랬더니 알루미늄이 저기 뭐냐, 크기가 다르고 질량은 다르지만 알루미늄끼리는 또 밀도가 똑같아. 자, 그럼 첫 번째,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왜? 철의 밀도가 7.9라는, 그러면 어떤 철로 해도 아마 걔는 밀도가 7.9가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리고 알루미늄은 아무리 큰 알루미늄, 쬐끄만 알루미늄 100번을 해도 거의 2.7이 나올 거야. 그러면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그지? 또 하나는 크기가 변해도 밀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쓰면 되지. 됐지? 여기까지 얘들아. 자, 이렇게 해서 숙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자기가 문제를 풀어본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어야 의미가 있지. 숙제를 한 개도 안 한 상태에서 동영상 보나 마나야 의미가 없다고. 자, 이렇게 해서 6단원 중간 부분까지 끝나고,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연결해서 뭘 할 거냐면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자, 넥스트 챕터의 핵심은 뭐냐? 혼합물의 분리를 배우겠습니다. 혼합물의 분리. 이게 뭔 소리냐? 순수한 물질이 있어. 우리가 아까 순물질이라고 그랬어. 우리 처음에 1단원, 이번 6단원 처음에 순물질끼리 섞여 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 혼합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그럼 혼합물을 이제부터는 다시 원래의 순물질로 분리하는 거를 배워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여기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야. 자, 얘들아, 여기 소금물이 들어있어. 그러면은 몇 종류? 소금과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소금물은 혼합물이지. 누가 섞여있는? 소금과 물이 섞여있는. 그래서 소금은 소금만 보면 순물질이야. 물만 보면 순물질이야. 순물질이 섞여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간단히 여기 소금물이 들어있어. 근데 내가 얘를 다시 물과 소금으로 분해하고 싶어. 쪼개고 싶어. 그럼 아이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그래, 물 증발해서 가열시키는 거야. 얘를 가열해.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하면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겠지, 수증기를. 대신에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거 가열을 할 때 여기서 가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렇게 비닐로 씌워놓는 거야. 비닐 같은 거로. 그럼 수증기가 날아가서 여기에 뿅뿅뿅뿅뿅 이렇게 못 도망가고 이렇게 맺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렇게 호스 같은 거, 빨대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해서 얘네들을 다시 물방울로 차갑게 하면 어떻게 돼? 물방울이 또르륵 하고 이쪽으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물이 뚝뚝뚝 한 방울씩 떨어질 거 아니냐. 이해되냐, 안 되냐? 그럼 여기서 물 구했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물 싹 증발시키면 뭐만 남아? 나중에 여기 소금 가루만 남겠지. 그래,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뭘 이용한 거냐? 증발이야. 근데 이거 증발을, 이 현상은 증발이야. 근데 이걸 우리는 증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증류라는 단어를 써. 증류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증발시켜서 우리 이제 흔히 음식할 때 졸인다 그러지. 오래 증발시키면 짜지잖아. 물이 쫄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 물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표현. 그 증류, 그걸 증류라고 그래.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금과 물로 쪼개는 방법이 뭐 있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류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자, 요번 마지막 6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누구랑 섞여 있으면 걔를 원래대로 분리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냐면 각 물질의 특성을 알아야 돼. 예를 들면 물은 증발이 되고 소금은 증발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앞에서 배웠고 그 물질의 특성에 따른 이럴 때는 이 방법, 그러니까 모든 혼합물이 같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는 어떤 방법 쓰고 누구는 어떤 방법 쓸 건데를 이제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2교시를 시작할게요. 자,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 여러분도 쉬어.